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 부동산 고고 김우연입니다. 아파트에 비해 상승률은 낮지만 꾸준하게 월세 수입을 받을 수 있어서 요즘처럼 아파트 시장 불황기에는 오피스텔과 지식산업센터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피스텔과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에 비해서 규제도 덜하고 대출도 덜 까다롭습니다. 비교적 소액 투자가 가능하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따져보고 분석하셔야겠죠?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실전 부동산 고고 바로 출발합니다. 일부의 문은 이분과 활짝 열겠습니다. 색다른 투자 방향 제시는 물론 또 이 똑똑한 부동산 세법도 체크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이분 모셔볼게요. UNS 미디어 김종두 부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종두 부대표와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 전화번호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02-2077-6357번 언제든지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동산 투자 공부부터 해볼 텐데요. 부대표님, 어떤 내용 공부해 볼까요? 네, 오늘은 그 증여의 일반적인 방법인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아마 자산가들도 많이 이용하시는 방법이시죠. 증여세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일단 대출을 끼워서 증여하는 것을 일단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금액을 넣어서 예를 들어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일반적인 증여는 뭐 6억을 증여했다. 그럼 증여 재산이 그냥 6억으로 잡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부담부 증여를 하시게 되면요. 대출을 3억을 끼운다면은 증여 재산이 되는 것은 바로 3억이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럼 뭐 이렇게 부담부 증여를 또 하시게 되면은요. 바로 아파트를 뭐 예를 들어 6억짜리를 주신다. 뭐 매매 사례가액이 우선 적용되니까 일단 매매 사례가액이 6억이라고 일단 한번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그냥 증여는 아무래도 증여세만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부담부 증여를 이용하신다면요. 대출과 대출 금액과 아파트 금액의 그 차이만큼만 증여세에 해당되시고요. 그리고 그 대출에 해당되는 금액은 만약에 그 건물을 그 아파트를 사셔서 매매 차익이 발생했을 때는 그 비율에 해당되는 만큼은 바로 양도세를 내시게 됩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증여와 부담부 증여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출 금액에 해당되는 만큼의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바로 양도세를 내게 된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제가 금액을 넣어서요. 세액까지 한번 계산해 봤는데요. 자, 양도가액이 그 3억 정도라고 보면요. 한 50% 정도를 양도했다고 가정해 봤을 때요. 그럼 취득가액이 4억에 사서 50% 매매하면 약 2억 정도 되겠죠. 바로 양도 차익이 이렇게 돼서 1억 정도가 계산될 때 양도소득세는 2천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출에 해당되는 부분만큼은 바로 양도세를 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따라서 이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됐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한번 세액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네. 자, 아파트 6억을 증여했을 때 대출을 포함하지 않고 증여를 하게 된다면요. 바로 증여세가 약 1억 2천 정도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뭐 대출이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양도세가 나오지 않겠죠. 그냥 그 6억에 해당되는 만큼을 오로지 이제 증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증여세를 내시게 되겠고요. 그리고 대출을 포함해서 이제 부담부 증여로 주신다면 자, 증여세는 약 5천만 원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양도세는 제가 좀 전에 계산했던 내역을 한번 살펴보셨죠. 한 2천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따라서 대출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 증여세가 1억 2천 정도 나오고 그리고 대출을 포함한다면 증여세는 5천만 원 그리고 양도세는 약 2천만 원 정도 나와서요. 따라서 1억 2천과 약 7천만 원,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게 되죠. 이렇게 간단하게 뭐 이렇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근데 이거 금액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사실 아파트를 이 대출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6억을 오로지 다 증여를 하신 거죠.
물론 세액이 이렇게 됐을 때 더 많이 나온다 뭐 이런 건 있을 테지만 대출을 포함한다면 사실은 이렇게 증여 받으신 분, 수증자라고 하죠. 그분이 이렇게 대출까지 상환하셔야 되는 구조기 때문에요. 증여하는 재산이 6억 그리고 대출 포함하면 3억이 되기 때문에 뭐 단순 세액 계산을 했을 때는 대출을 당연히 포함하시는 게 유리하지만 뭐 증여되는 금액 자체는 다르다. 이렇게 좀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까지 배웠던 부담부 증여를 언제 적용하면 좋으냐? 여러분들이 이걸 좀 활용하시면 좋겠죠. 이럴 때. 앞으로 부동산 가치 상승이 예상된다. 그럼 미리 증여를 하시면 그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증여세가 나오지 않겠죠. 이럴 때 앞으로 뭐 대출을 최대한 끼고 주시면 아무래도 증여세 부담을 줄이면서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럴 때 많이들 활용하시죠. 그리고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증여세 부담을 줄이고 싶을 때 대출을 최대한 끼운다면은 특히 뭐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던 뭐 예를 들어 취득하고 뭐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증여를 하게 된다. 그럼 양도 차익 크게 뭐 발생하진 않겠죠. 그럴 때는 아무래도 대출을 최대한 끼우시고 증여를 하신다면 증여세 부담이 적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다주택자들 종부세 그런 것도 이제 뉴스 같은 거 많이 보셨죠. 9.13 정책 때문에 임대주택 또한 뭐 종부세를 과세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따라서 종부세 부담도 이제 늘어나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 재산가액이 늘어남에 따라 아무래도 건강보험료 같은 것도 오르게 되거든요. 네. 저는 참 많이 가진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지 아무튼 이렇게 자산을 이전해서 최대한 뭐 종부세나 건강보험료들 이렇게 줄이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부담 증여를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유의하실 게 있죠. 당연히 대출을 끼우고 줬기 때문에요. 대출 금액을 받은 사람이 이제 당연히 상환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뭐 그리고 10년간 증여의 금액은 합산된다. 예를 들어 뭐 10년 내에 뭐 몇 억씩 증여했다. 그리고 10년 또 이내 그 다음에 증여하는 것들은 이렇게 합산돼서 다시 계산되기 때문에요. 증여세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떤 일 때문에 뭐 증여를 취소하고 싶다. 그럴 때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취소가 가능하다. 네, 이런 점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이 세테크로 떠오르고 있는 이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생생한 현장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지역은 과연 어디일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상가 정보입니다. 5호선 마곡역 도보 2분 거리 2020년 7월 준공 예정이고요. 9층 건물 내 2층 만나보겠습니다. 매매 금액 4억 2,8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 보증금 4천만 원, 월 160만 원, 대출 가능 금액 2억 5,700만 원 예상하면 실제 투자 금액 1억 3,100만 원으로 전망됩니다. 김종두 부대표와 저희 상가 분석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대표님, 강서구 마곡동이네요. 분석해 볼게요. 네. 일단 입지가 아무래도 가장 뭐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입지를 한번 먼저 말씀드리면요. 마곡역에서 도보로 2분 정도, 굉장히 초역세권이죠. 마곡역에서 도보로 2분 정도면 이용이 가능하고요. 크게 보시면 마곡 지구 내에 있는 상가가 되겠죠. 대형 업무 단지들이 들어서고 있는 그 마곡인데요. 이제 작게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아무래도 대형 업무 단지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또한 이 주거 단지들 있죠. 뭐 엠벨리 뭐 몇 단지 뭐 이렇게 단지들이 있죠. 뭐 14단지가 바로 인근에 있는데요. 이렇게 아파트들과 그리고 대형 업무 단지들, 뭐 LG 사이언스 파크나 코롱 그리고 뭐 넥센 이런 것들 여러 기업들이 지금 입주하거나 앞으로 입주할 예정이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인데 이렇게 업무 단지와 주거 단지에 둘러싸여 있는 이렇게 항아리 상권이라고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인근 이제 호재들을 보시면요. 제가 입지 말씀드리면서 또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마곡지구가 개발이 일어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기업들을 예를 들면요. 롯데, 넥센타이어, 그리고 뭐 이랜드, S51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주변에 보시면은 2대 서울병원이 지금 이제 거의 다 완공이 됐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대로변을 따라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뭐 의료단지들 또한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그 전에 한 2년 전쯤에 여기
강서세무서죠. 이 위치에 들어올 곳에 제가 한번 사무실을 알아보러 한번 갔었는데 굉장히 이제 금액이 높았거든요. 네. 아파트도 3년 전, 2년 전 이렇게 가격이 정말 많이 다르더라고요. 처음에 분양했을 때는 심지어 뭐 4억대 이렇게 분양했는데 지금 뭐 한 10억에서 11억이 이렇게 훌쩍 넘더라고요. 항상 볼 때마다 이렇게 후회하는 곳이 바로 마곡인데요. 앞으로 이 상가 또한 이렇게 시대 차익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직관적으로 해볼 수 있고요. 지금은 물론 이렇게 공실들이 좀 대로변 쪽으로 보시면 공실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요. 사실 오히려 1층 상가들은 매매가가 높기 때문에 임대료 또한 높아서 이렇게 좀 공실 리스크가 좀 발생하는 반면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상가들은 이렇게 이면에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특히 뭐 아까 말씀드린 엠벨리 14단지 근처에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뭐 아파트에서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바로 옆에 있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뭐 학원 등이 이렇게 좀 들어올 것이라고 아마 예상해 봄직한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네, 지금 뭐 계속 이렇게 기업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아파트들 또한 계속 입주를 하고 있죠. 네. 따라서 앞으로 시세 차익이 가능한 그런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곡지구 대형 업무 단지와 또 주거 단지에 둘러싸여 있어서 앞으로 인구 유입이 더 늘어날 걸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부대표님 상가잖아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좀 다른 곳과 좀 다른데요. 위에는 이제 오피스로 이렇게 소형 오피스로 섹션 오피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9층 건물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2층에 위치해 있는데요. 2층이면서도 참 매매가 저렴하죠. 그리고 개별 테라스 공간이 제공되는 그런 상가이다. 예,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아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지역 바로 이 마곡지구죠. 5호선 마곡역에서 걸어서 단 2분 거리의 상가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가격 메리트를 저희가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네. 2층 상가치고는 정말 저렴한데요. 자, 이런 것이 마곡에 사실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건물들과 비교해봤을 때 평당 단가도 굉장히 적거든요. 제가 이거보다 적은 거는 뭐 하나밖에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매매가가 평당 단가가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오셔서 비교해 보셔도 좋습니다. 자, 매매가는 4억 2,800이고요. 보증금 4천에 월 160만 원 정도로 임대를 놓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되고요. 대출 가능액 따져서 실투자 금액은 약 1억 3,100만 원 정도 예상된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상가 정보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시죠. 알짜 정보 찾으러 계속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부대표가 가주신 두 번째 물건 화면으로 공개할게요.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지식산업센터입니다. 2호선 뚝섬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2020년 11월 준공 예정이네요. 12층 건물 내 6층 정보고요. 매매 금액 2억 6,439만 원, 대출 가능 금액 2억 1,151만 원 예상할 때 실제 투자 금액 5,288만 원 전망됩니다. 상가에 이어서 지식산업센터 정보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대표님,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어떤 포인트에 저희가 주목해 볼까요? 네. 지금 지식산업센터들이 아무래도 대출 규제와 무관한 유일한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지식산업센터 중에서 그 가장 좋은 위치라고 손꼽히는 바로 성수동의 지식산업센터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위치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2호선 뚝섬역에서 도보로 5분 정도면 이용이 가능하고요. 앞으로 들어올 이 지식산업센터들 중에서도 가장 역에서 가까운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분당선에서도 분당선, 서울숲역,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따라 성수동은 당연히 성수대교나 영동대교를 따라서 이렇게 강남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죠. 또한 이렇게 테헤란로 일대에 사무실들이 아무래도 임대료 부담 때문에 강북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거의 성수동으로 많이 이렇게 진입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임대차가 맞춰지는 걸 봤을 때는 강남에서 주로 넘어오는 기업들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인근에 보시면은 뭐 동부간선도로나 강변북로 등 이런 것들 때문에 교통 또한 굉장히 좋죠. 뭐 강남까지 접근성이 좋은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고요. 그리고 뭐 강변북로 등으로 뭐 동대문이나 구도심 쪽, 종로 쪽 이런 데들의 뭐 접근성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숲이나 이 건물에서는 특히 옥상에서는 뭐 서울숲이나 한강 등이 조망이 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고요. 서울숲, 한강공원, 한강 등 이렇게 녹지 공간이 풍부하기 때문에요. 직원들의 휴게 공간으로도 이용할 그런 녹지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좋은 입지에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부대표님 저희 네. 입지 들어봤는데 어떤 점이 조금 앞으로 발달이 될까요? 그 점도 궁금하거든요. 아, 네. 그 성수동 하면 아무래도 지금 이제 뭐 그 산업단지 쪽이나 그리고 재정비구역, 중공업적 재정비구역 쪽으로 이렇게 앞으로도 지식산업센터들이 계속 들어올 전망인데요. 당연히 뭐 지가 상승과 분양가 상승, 뭐 임금 등 상승이 당연히 일어나겠죠. 따라서 앞으로도 그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이 뭐 지식산업센터 또한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그 성수동 SKV1을 한번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볼게요. 성수동 SKV1도 굉장히 지하철에서 뭐 한 10분 정도 이렇게 걸어갈 정도로 굉장히 먼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지금 실제 알아보시면은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형성돼 있거든요. 따라서 성수동은 그렇게 뭐 강남과 구도심과의 접근성 또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뭐 기업들이 들어올 위치라 프리미엄이 계속 이렇게 형성될 것 같고요. 처음에 분양 뭐 성수동에 그러니까 뭐 지식산업센터들이 들어올 때만 해도 1,000만 원 이하에 분양되는 것들도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시세가 뭐 1,400대, 1,500대에 거의 육박하죠.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꾸준한 이렇게 매매가 상승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주변에 뚝섬 뭐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으로 앞으로 개발이 일어날 전망이고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 등 이런 것들이 계속 있겠죠. 그리고 성수동 전략정비 구역에 그 고급 아파트 단지들이 당연히 형성되겠죠. 뭐 당연히 지금 평당 그 지가도 굉장히 높은데요. 이렇게 주변의 개발 호재 또한 다양한 그런 좋은 입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호선 분당선은 특히 많은 분들이 더 선호하는 노선인데요. 이 두 개 노선을 모두 이용 가능하고 강변북로 인접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네. 저희가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이제 모습을 살펴볼 텐데 2020년에 준공 예정이라고 들었어요, 부대표님. 아, 네. 2020년 11월에 이제 준공 예정이고요. 지상 12층 건물입니다. 발코니가 특화 설계돼 있어서 개방감이 우수하고요. 그리고 시스템 냉난방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들고 다니기는 참 불편하죠. 뭐 이렇게 기업이 뭐 이렇게 이사할 때 이런 것들을 참 떼갖고 다니기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힘들죠. 이런 것들 또한 냉난방기 무상 제공하고요. 그리고 뭐 특이한 것은 법정 대비해서 229% 약 굉장히 높죠. 2배 이상 굉장히 높은 건데요. 여유로운 주차 공간까지 이렇게 제공하는 지식산업센터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차 공간과 냉난방 시설이 잘 시설이 공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잘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 가격도 만나볼게요. 아, 네. 지식산업센터는 아무래도 대출 규제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대출이 잘 나오죠. 매매가는 2억 6천 정도, 2억 6,439만 원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대출이 80% 정도, 최소 70%에서 뭐 신용도에 따라 80%까지 나오는데요. 80% 정도 예상해 보면요. 실투자 금액은 약 5,288만 원.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두 부대표와 두 가지 물건 만나봤는데요. 세미나 마련돼 있다고 하니까요.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UNS 하우징 무료 세미나 두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세미나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 열리고요. 두 번째 세미나는 서울 중심권 소액 투자 특강이라는 주제입니다. 유재성, 김종두 신규철 강사가 진행하고요. 두 번째 세미나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열립니다. 두 세미나 모두 강남구청역 3번 출구 투썸빌딩에서 열리고 있으니까요. 02-2077-6357번 꼭 전화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김종두 부대표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부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